여기가 무 교배 채소 하는 데 맞나요? 배무채? 네. 예, 이 배무채예요. 아. 배무채라는 교배 채소를 만들어낸 이수성 씨를 만났습니다. 무와 교배에서 만들어졌다는 배무채. 무와 어떤 채소가 만난 걸까요? 배추하고 무하고 채소다. 그래서 배추의 배, 무의 무, 채소의 채. 그렇게 따가지고 배무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배무채라는 게 배추랑 무랑 섞인 채소다. 그 유전적으로는 배추 100%, 무 100%가 섞인 거예요, 다. 미안이라든지.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분명 배추의 형태는 보이는데 무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해보니 배추랑 무. 무가 된 거라고 하셨는데 예. 무 부분이 없네요. 뿌리가 태화돼 버렸어요. 이게 그 개량되는 과정에 잎이 자세히 보면은 이 잎이 이 밑에 이렇게 이런 것들 이 이제 소엽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런 게 달린 거는 무 비슷하죠. 이런 거는 이게 달린 거는 무잎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무잎하고 비슷한데 왜 넓적한 거 이거는 네. 배추잎이다. 잎이 아래쪽에는 무를 닮았고 네. 위쪽은 배추를 닮았고. 줄기를 따라 위쪽은 배추의 형질을 그리고 아래쪽은 무의 형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추와 무가 만나 탄생한 배무채.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이게 제가 상추 같은 걸 먹은 것 같은데 예. 입에서 무 향이 나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무처럼 약간 알싸한 맛이 입에 예. 딱 도는데요. 예. 걔도 무하고는 또 다르죠. 근데 계속 씹으니까 또 맵죠. 고소한 맛이 나네요. 그러면서도 좀 매울걸요? 매운맛은 조금씩 없어지고 예. 그 배추 맛 같은 게 좀 계속 예, 올라오는 예, 것 같아요. 예. 씹으니까. 역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먹을수록 기분 좋은 향이 맴돌았습니다. 배무채는 맛뿐만 아니라 환경에 따라 1년 내내 재배가 가능한 효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더위에 장마에 어떻게 견딜 거냐 하는 건데 이 노지에서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비닐하우스 속에 위에 비 안 맞게 비가림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망만 쳐놓으면 충이 안 오니까 1년 12달 재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영양 성분 또한 배추와 무에 비해 한층 더 향상됐습니다. 거기에 항암 성분인 썰포라펜의 함량도 높아졌는데요. 유전자 변형 식물은 아니라고 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교배로 해서 식물이 만들어졌다면은 그거는 유전자 변형 식물이 아니고 특수한 다른 어떤 방법으로 넣어줬다면 그거는 유전자 변형 식물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하고 배추하고를 교배를 해서 식물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배추와 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하우스 안에는 교배 준비 중인 배추와 무 꽃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이게 무꽃이잖아요. 이게 무꽃이에요? 예, 이게 이제 무꽃인데 꽃을 보면 꽃가루가 노랗게 나오죠. 오, 되게 작네요. 예, 아유, 잘 안 보이죠. 육안으로는 그 하나하나 꽃가루는 안 보여요. 이걸 갖다 이제 배추꽃에다가 묻혀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꽃가루를 묻혀줬거든요. 무꽃가루를 이렇게 요 밑에 여기가 이제 그 자방이라는 데예요. 씨방. 이 꽃가루가 여기까지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요. 타고 내려가가지고 이 안에 있는 씨방하고 이제 그 만나서 종자가 생길 수 있게 돼요. 무의 꽃가루가 배추꽃을 타고 내려가 씨방에서 만나 새로운 종자인 배무채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배무채 교배의 모든 작업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공들여 만든 종자들의 성공 확률은 아직까진 약 10%에 불과합니다. 낮은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한 끝에 조금씩 재배량을 늘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배무채를 납품받아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인근의 한 식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약 3년 전부터 배무채를 납품받기 시작했다는 이곳. 몇 가지 반찬에 배무채가 활용된다고 합니다. 식감 자체가 열무 같은 경우는 약간 질기고 맵거든요. 음식 할 수 있는 건 이제 강한 재료를 사용해서 그 맛을 없애는 거고, 배무채 같은 경우는 그 배무채만의 특색이 있어서 그대로 이제 향을 살리고, 그래서 배무채를 쓰고 있습니다. 식감도 좋고. 배추의 형질을 지닌 배무채의 잎부분은 주로 샐러드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무의 형질을 지닌 아삭아삭한 식감의 줄기 부분은 물김치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반응이 좋은 반찬이 있는데요. 배무채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약 1, 2분간 데친 후 된장 양념과 함께 버무린 배무채 나물입니다. 샐러드와 물김치, 나물로 활용되고 있는 배무채는 주 메뉴인 고기만큼이나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배무채라는 새로운 먹거리의 등장. 가장 반기리들은 바로 손님들이겠죠. 아니 아삭아삭되고 향기가 이렇게 조금 나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무 맛도 무잎이 향기가- 좀 냄새도 나면서 배추 맛도 나고 안 나고. 좀 특이하네. 이런 교배 채소 연구에 30여 년이나 종사해온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이관호 교수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새로운 교배 채소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홍삼채 이게. 얼마나 자란 거예요? 한 2, 30일? 홍쌈추.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쌈추란 배추와 양배추를 교배시켜 만든 채소인데요. 홍쌈추는 이 쌈추에 붉은색을 첨가시켜 만든 교배 채소입니다. 일본 유학 시절부터 교배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이관호 교수. 쌈추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쌈채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문화라고 하면 쌈문화인데 그러면 이걸 갖다 쌈문화에다가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상추는 사실 영양분 자체는 엄청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 입맛에 늘 지배해 왔기 때문에 습관성으로 좀 먹는 편이죠. 그런데 로얄채라든지 그 쌈추라든지 쌈그라든지 이런 특히 홍쌈추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상추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진짜. 쌈추는 부모 식물인 배추와 양배추보다 또 상추보다도 높은 영양 성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쌈추 이후에 개발된 홍쌈추, 로얄채 등의 영양 성분은 쌈추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쌈 채소의 교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벌이 예. 상대 엄청나게 많아요. 예, 예. 진짜 안 쓰나요? 괜찮나요? 예. 쌈 채소의 교배의 비밀은 바로 이 벌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빠는 양배추고 엄마는 배추고 또 다시 또 다른 조합에서 엄마가 양배추 그다음에 아빠가 배추. 이렇게 보면 화분이 네네. 벌이 먹은 자국이 있어요. 원래 어디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건가요? 화분이 여기 이제 있어야 돼요. 화분은 보통 꽃 가운데 있는데요. 이 꽃엔 화분이 없습니다. 그 차이 보이시나요? 벌이 화분을 먹고 다른 꽃에 묻히면서 자연적으로 교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시판되지 않은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저도 그 점이 안타까워서 진짜 제가 열심히 해서 국민들한테 그 쌈추를 빨리 공급하려고 하루도 빠짐없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자리 잡았어요. 종자도 체중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쌈추는. 그래서 이제 국민 식탁에도 반드시 오를 겁니다. 한편 교배의 바람은 버섯에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버섯의 교배라.
쉽게 믿기진 않았지만 취재 결과 새로운 교배 버섯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교배한 버섯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여기는 경북 상주입니다. 교배 버섯이 자라고 있다는 경상북도 상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버섯길을 교배한 게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맞나요? 예, 거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공장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버섯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버섯이 다 뭉쳐 있네요. 네, 다발형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 버섯 이름이 뭔가요? 송느버섯입니다. 송느버섯. 송느버섯이요? 예, 새송이 할 때 송, 느타리 할 때 느, 송느버섯입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시죠. 네, 한번 먹어보십시오. 쫄깃쫄깃한 식감이 이렇게 굉장히 막 도드라지고요. 생으로 버섯을 많이 안 먹어봤는데도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새송이 버섯과 느타리 버섯이 합해져 만들어진 송느버섯. 그렇다면 왜 많은 버섯 중 새송이 버섯과 느타리 버섯을 선택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버섯들로 시도해 볼 수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새송이 버섯과 느타리 버섯을 교배해서 더 맛있고 품질이 좋은 버섯을 만들려고 시도해 봤습니다. 종이 다른 새송이와 느타리를 교배해서 만들어진 송느버섯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공한 버섯입니다. 버섯의 교배는 각 버섯의 생식세포인 포자를 채취해 최적의 상태로 만든 후 한 군데에 모아 교배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송느버섯은 새송이 버섯과 느타리 버섯에 비해 향도 더 진하고 더 탄탄한 조직감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단단하면 식감도 좋고 뭐 향도 좋고 다 좋지만 단단하면 아무래도 조직이 치밀해서 선도가 오래 가죠. 보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유통에 장점이 생기다 보니까 해외 수출도 가능하게 되었고요. 미국도 LA, 뉴욕 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었고 첫 수출을 4월 27일에 했습니다. 3년여의 연구 끝에 지난해부터 판매를 시작한 송느버섯. 그 가치는 머나먼 미국에서도 인정받은 것인데요. 송느버섯은요, 새송이 버섯의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과 느타리 버섯의 향긋한 맛과 향을 교배한 버섯인데요. 항산화능과 면역력 및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 열량이 낮아서 비만 예방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구이, 전골, 볶음, 무침 등의 다양한 요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